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영어 독해 37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제 새로운 유형인데요. 36번하고 이제 37번 같은 경우는 이제 A, B, C 이 세 개의 문장의 어떤 순서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이거 뭐 국어에서도 나오는 그런 문제죠. 단지 조금 이제 국어에 비하면 이제 외국어다 보니까 지문이 조금 이제 길이가 좀 짧다는 거 그런 내용이고 어떤 빈칸 채워넣기 그런 문제에 비하면은 이제 좀 읽어야 되는 이제 문장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A, B, C 문장의 어떤 순서를 결정짓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단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좀 잘 체크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해석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죠. 해석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순서를 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해석이 안 되더라도 어떤 그 형태상의 내용을 가지고 형태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해석이 안 되더라도 형태상으로 어떤 단어가 쓰이고 또 어떤 전치사가 쓰이고 뭐 이런 거를 딱 체크해가지고 순서를 또 결정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없으면 또 잇몸으로 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 공부하는 사람의 또 입장이니까 시험에서 어쨌든 특히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는 5개 중에서 이제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다 보면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걸 좀 제가 강의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은 얘를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읽고 나서 A, B, C 요거를 이제 다 읽고 나서 순서를 고르는 게 아니고요. 항상 뭐든지 이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바로 연결되는 게 타당할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고민하면서 답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는 갈래길이 있어요. 그 갈래길에서 A 쪽으로 가야 되는지, B 쪽으로 가야 되는지, C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을 타당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근거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또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이제 그 선택을 하는 이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실력이죠, 실력,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A라는 내용을 얘기했다가 갑자기 B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중간 단계가 꼭 있어야죠. 갑자기 건너뛰면요, 그거는 좋은 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그런 이제 지문들은 그냥 뭐 허접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쓰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글이 뭐 까다롭고 뭐 해석하기 조금 난해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있을지언정 논리적으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 돼. 문제를 풀어나가고 선택을 하면 된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석해 볼까요? Negotiation can be defined as an attempt to explore and
reconcile conflicting conditions in order to reach an acceptable outcome. 자, 또 첫 번째 문장이 좀 세 줄 정도 되죠. 길죠, 그렇죠? 자, negotiation. 여기 이제 협상이라는 뜻이죠. 협상, 그렇죠? 협상, 협의, 뭐 타협. 협상은 can be defined. 정의될 수 있다. define이 이제 정의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be defined니까 정의되다,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협상은 정의될 수 있다. 뭐로? as an attempt. 뭐뭐한 시도로, 뭐뭐한 시도로 정의될 수 있다. To explore and reconcile conflicting positions.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먼저 끊어봐야 되겠죠. 자,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오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탐색하고, expl로가 이제 탐험하다라는 뜻도 되고 탐색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expl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탐험하다라는 뜻도 되고 탐색하다라는 뜻도 되고. conflicting, 이게 이제 conflict가 이제 투쟁, 갈등 그런 뜻이거든요. conflicting이니까 이제 투쟁하는, 갈등하는, 뭐 상충하는, 뭐 다양한 뜻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상충하는 포지션이 어떤 지위 그런 뜻도 되고 이제 입장 그런 내용들도 되죠. 그래서 상충하는 입장들을 탐색하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만약에 싸운다고 가정했을 때 A하고 B하고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이제 탐색해보고, 그리고 화해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화해시키는 그러한 시도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상충하는 입장들을 탐색하고, 그러니까 A가 주장하는 게 뭔지, B가 주장하는 게 뭔지, 아니면 뭐 3자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죠. 뭐 C가 주장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다 탐색하고, 그리고 어떤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reconcile, 화해시키는 시도로 정의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결국에는 협상이라는 거는 100% 서로 뭐 윈윈하면 더 좋겠지만은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100%는 아니더라도 51%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서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장이라는 게 제3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A가 조금 손해 볼 것 같다, 아니면 뭐 B가 좀 손해 볼 것 같다. 제3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지언정 당사자 간에는 서로 만족하니까 합의를 한 거거든요. 불만족스럽게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진정한 이제 뭐 협의라든지 협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타협이라든지 그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협상이라고 하지만은 금세 또 갈등이 표출이 되죠.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3자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만족해야 돼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입장이라든지 또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당사자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 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럼으로써 어떤 협상이 진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협상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조금 불리하게 한 것 같다, A가 좀 불리하다, 뭐 B가 불리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당사자가 좋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주관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 협상이라는 게 그런 것만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n order to 하면 또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목적지 용법으로 쓰이죠. 그래서 acceptable outcome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상충하는 입장들을 탐색하고 화해시키는 시도로 정의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뒤에서부터 해석을 했는데요. 항상 앞에서부터 직독직해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협상은 정의되는데 뭐뭐한 시도다. 상충하는 상충하는 입장들을 탐색하고 화해시키는 시도다. 그렇게 해서 항상 대절이라든지 투부정사가 나오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앞에 있는 말도 중원부원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쭉쭉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직독직해로 이해를 하고 미국 사람들도 영국 사람들도 직독직해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왜 굳이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되는 그 내용을 앞에서부터 해석해야 되는 내용을 왜 뒤로 보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방식,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순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순서고 우리는 우리 말을 우리가 쓰는 방식은 우리 말에 맞게 최적화된 그런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는 자기 나라만의 방식대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직독직해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것은요 앞에서부터 해석이 되는 게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읽으면서 뒤에서부터 해석해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협상은 정의될 수 있다. 뭐뭐한 시도로 상충하는 입장들을 탐색하고 화해시키는 시도다. 그래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다. 협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쭉쭉 이해를 해나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언어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들으면서 다 이해를 하는 거지 다 듣고 나서 뒤에 있는 거부터 해석하고 다시 앞으로 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독직해는 너무나 정상적인 그 언어적인 습관이지 이상한 그런 어떤 방법들이 아니에요. 리스닝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밖에 안 들려주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다 듣고 나서 뒤에서부터 해석해요? 아니죠.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쭉쭉 읽어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협상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정의. 이건 뭐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협상이라는 게 뭐 서로 간에 어떤 상충하는 그런 이제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서로 간의 이제 입장들을 탐색하고 그리고 화해시키면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결과를 창출해내는 거죠. 그게 이제 협상의 정의를 내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 B, C를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는 겁니다. 문제를 1, 2, 3, 4, 5. 자,
여기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뭐냐? 1번은 A부터 시작하고 2번, 3번은 B부터 시작하고 4번하고 5번은 C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럼 B가 2개고 C가 2개고 A가 하나잖아요. 그럼 얘는 답이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적어도 B하고 C가 먼저 시작한다는 것을 이 문제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원칙이 100%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A가 하나지만은 1번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까다롭게 문제를 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싸움이죠, 수싸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원칙을 알고 있으면 B가 2개고 C가 2개니까 1번은 일단 안 되겠구나. 1번은 답이 아니겠구나. 이런 나름대로 어떤 선입견과 그런 방법들을 이제 100% 또 신봉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1번이 답이 되는 것처럼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원칙을 벗어나는 그런 식으로 답을 내게 되면은 좀 비판 아닌 비판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근데 그거를 100%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1번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번에서 답을 낸다고 해서 욕할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또 풀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B나 C를 먼저 읽어야 되겠죠. A부터 읽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감을 잡고 거기서부터 접근을 해가지고 시간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1번부터 A부터 B, C 다 읽으면 안 돼요. 그 대신 이제 전체 문장을 다 읽으면 또 그렇고 각각의 앞문장 하나씩만 읽으면 되는 거죠. 앞문장 하나씩. 그러면 일단은 1번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B나 C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B나 C를. 그럼 협상을 일단은 얘기했잖아요. 협상에 대한 정의를 했잖아요. 자, B 한번 볼까요? In these and sometimes other forms of negotiation, negotiation serves the functions other than reconciling conflicting interest. 자, 한 문장이 좀 길죠, 그렇죠? 자, 이러한 thes니까 이제 복수죠, 복수. 이것의 복수. 이러한 그리고 때때로 다른 형태의 협상에서 이러한 자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대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대명사 앞에 어떤 명사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짜고짜 대명사가 나오면요. 여기서는 지금 협상에 대한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러한 때때로 다른 형태의 협상에서 그러면 이미 그 내용상에 이러한 어떤 협상에 대한 뭔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협상의 종류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문장하고 바로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명사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아닌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감을 잡아야 돼요. 협상은 serve가 이제 어떤 봉사하다. 근데 그래서 이제 기능이 나오잖아요. 기능. 그러니까 기능을 봉사하는 거니까 기능을 다하다. 기능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협상은 기능을 한다. 어떤 기능을 하느냐? conflicting interest. 상충하는 이
상충하는 이익을 reconciling 화해시킨다기보다는 자, other가 이제 어떤 다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상충한다기보다는 아니 화해시킨다기보다는 다른 기능을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그리고 때때로 다른 형태의 협상. 그 다른 형태의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협상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협상은 상충하는 그 입장들, 상충하는 입장이 다르니까 어떤 이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화해시키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화해시키는 거. 근데 화해시킨다기보다는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다른 기능.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다른 기능들이. 자, 어쨌든 B번도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 C번이 답이 될 확률이 많은 거죠. 그렇죠? C번이.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에서 이제 답을 골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A, B, B, A냐, A, B냐. 이 둘 중에서 또 이제 고르는 거니까. 자, 그럼 일단 C번을 보겠습니다. Whatever the nature of the outcome. 자, 결과의 속성, 결과의 어떤 그 nature가 이제 어떤 그 자연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본성이라는 뜻도 있고, 속성이라는 뜻도 있고, 막 다양하게 이제 쓰이는데요. 결과의 속성이 무엇이든, 결과의 본질이 무엇이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3자가 봤을 때는 A도 별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닌 것 같은데 B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 것 같은데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당사자 간에 만족하니까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의 본질이 무엇이든, 그러니까 결과가 좋든 나쁘든, which may actually favor one party more than another. The purpose of negotiation is the identification of areas of common interest and conflict. 자, 이것도 또 기본장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콤마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계속적용법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콤마가 없을 때는 그냥 한정적법이잖아요.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직독직해에서는 그냥 계속 앞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의 그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그 결과는 그렇죠.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행사가 되는 거죠. 선행사면서 뒤에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may 앞에 이제 주어가 빠졌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는 actually 실제로 favor가 이제 우호적이다. 뭐 어떻게 보면 우호적이니까 뭡니까? 지지한다. 뭐 이롭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쪽을 지지한다. 지지할 수 있다. 그렇죠? more than another. 다른 쪽보다는. another party. 파티가 좀 생략되죠. 다른 쪽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만족해서 협상을 했지만 윈윈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결과잖아요, 그렇죠? 서로 좋은 게.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 단지 불리한 쪽에서도 어느 정도 협상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협상을 한 거지만은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협상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윈윈해야 된다는 것은
실제로 윈윈이 안 되기 때문에 윈윈하자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윈윈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 도덕도 그렇잖아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못하니까 뭐뭐 해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씩은 좀 이렇게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못하니까 뭐뭐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The purpose of negotiation, 협상의 목적은 is the identification, 인식이다, 인정이다, 영역에 대한 인정이다. 어떤 영역이죠? common interest, 공통의 이익과 conflict, 갈등, 공통의 이익, 공통의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갈등 영역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니까 협상의 목적은 뭡니까? 서로 윈윈하자, 앞으로 이제 잘 해나가자. 뭐 이것도 뭐 어떤 협상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이제 장점이긴 하지만 그 목적은 협상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걸 인식하게 되잖아요. 아, A하고 B는 뭐가 공통의 이익이구나. 그리고 서로 간에 아까 입장 차를 이제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입장. 상충하는 입장을 탐색하고 화해시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탐색을 하면서 아, A는 갈등이 뭐고 B는 갈등 사항이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협상의 이제 목적은 인식인 거예요. 인식, 현실 인식, 그렇죠? 공통의 이익은 뭔지, 또 우리가 서로 갈등하는 게 뭔지 그런 어떤 인식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대명사가 여기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러한 형태의 협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형태의 협상, 그렇죠? 이러한 형태의 협상.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협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협상에 대한 정의지 어떤 협상의 어떤 뭔가 다른 면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형태상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웃컴이라고 끝났죠, 그렇죠? 아웃컴. 또 아웃컴이 나오죠, 그렇죠? 아웃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을 중원번 할 필요는 없지만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아웃컴으로 끝났어요. 아웃컴으로 끝났고 다음 문장에서 아웃컴으로 시작하는 게 일단은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자연스러운. 아까도 말한 것처럼 A를 말했는데 막 동물들을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식물이 나오면 너무 건너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의 본질이 무엇이든 그 결과는 실제로 한쪽을 지지한다. 다른 쪽보다는. 그리고 협상의 목적은 인식이다. 공통의 이익과 갈등, 그 영역에 대한 인식이다. 그래서 이제 전치사 어부로 다 연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통의 이익과 갈등의 영역, 그렇죠? 그 갈등의 영역에 대한 인식. 그래서 어떤 소유의 관계, 그런 관계를 이제 전치사로 이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치사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거죠. 뭐뭐의,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용상 해석을 하면 영역에 대한 인식이니까 뭐뭐에 대한 about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about으로. 그래서 전치사도 이제 자꾸 고민하다 보면요, 다양한 형태의 전치사로 이제 많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어부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어부라고 썼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글 쓴 사람이 그 영역이 인식을 소유한다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C가 답이 될 확률이 많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가 선정이 됐으면 어쨌든 C는 다 읽어봐야 되겠죠.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A냐 B냐 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C를 한번 더 읽어볼게요. In this sense, depending on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the areas of common interest may be clarified, refined, and given negotiated form and substance. 자, 이러한 의미에서 센스가 이제 의미, 감각 뭐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렇죠? 이러한 의미에서 자, 이러한 의미가 뭡니까? 그 결과가 한쪽을 지지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협상의 목적은 인식이라는 거. 뭐가 이익이고, 뭐가 갈등 사항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감각에서 depending on이 이제 몸에 의지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depending on the intentions of the party, 복수 형태로 나왔죠. 당사자들의 intention, 의도죠, 의도. 당사자들의 의도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의지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The areas of common interest, 공통의 이익의 그 영역, 그러니까 공통의 이익을 안겨다주는 그 영역이 may be clarified가 이제 clarified가 이제 명확히 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비동사하고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명확해질 수 있다. 메인은 이제 catch라는 생각하면 되죠. 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래서 공통 이익에 대한 그 영역은, 그러니까 공통 이익이 되는 것들은 명확해질 수 있고, refined 이제 정제된 그런 뜻이죠. 정제될 수 있고, and given 주어질 수 있다. 협상이 된 형태로, 협상이 된 형태와, 형태는 이제 뭐 협상이 된 어떤 그 뭐 결과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법률 어떤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뭐 양해 각서를 뭐 서로 교환한다거나, 그렇죠? 어떤 이제 서류로 이제 서로 합의한 내용들을 서로 사인해가지고 갖고 있는 그런 형태, 그렇죠? 협상된 형태나 또 실체로 주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서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서화가 되면은 어떤 그게 실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서브스탄스 형태가 되기도 하고 실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 그렇죠? 인식을 하게 되니까 뭐예요?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정제가 되는 거죠.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던 그런 내용들이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공통의 이익은 이거고 우리가 갈등하고는 이거야 딱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제가 되는 그런 이제 자료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어진다. 여기 PP 형태로 쓰였죠. BPP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된 거예요. 주어진다. 협상이 된 형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폼이 협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상을 이제 함으로써 나오게 되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PP 형태로 쓴 거예요. 협상이 된 형태. 그래서 ing로 쓰면 안 돼요. ing는 이제 협상하고 있는 당사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능동의 의미일 때는 이제 ing를 쓰고, 요 이제
폼이나 이제 substance, 요 실체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협상을 하게 됨으로써 만들어진 결과물들이죠. 그래서 PP 형태로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명확해지고 정제가 되고 주어진다. 이런 형태들이 실체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을 다 읽었어요. 읽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A냐 이제 B냐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4번이냐 5번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말이 뭐예요? 인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공통의 이익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자, A 볼까요? Areas of difference can and do frequently remain and will perhaps be the subject of the future negotiations or indeed remain irreconcilable. 자, 여기서 이제 문장이 길죠. 자, 여기서는 이제 공통의 이익이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공통의 이익. 공통의 이익이 분명해지고 정제가 되고 또 협상화된 그 형태 뭐 이제 문서죠. 쉽게 말하면 서브스턴스 어떤 실제로 주어진다. 공통의 이익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디퍼런스가 나왔어요. 디퍼런스. 디퍼런스는 이제 쉽게 말하면 차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의 이익하고 조금 이제 상반된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말한 것처럼 두 개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공통의 이익하고 컨플릭트. 그러니까 이게 디퍼런스의 의미가 되는 거죠. 디퍼런스, 그렇죠? common interest는 여기 나왔고, 이 컨플릭트를 디퍼런스로 이제 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의 영역, 즉 이견이 되는 영역은 can and do frequently remain. 자, can하고 do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죠. remain. frequently는 이제 종종. 자, remain이 이제 남다라는 뜻이죠. 남게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동사를 꼭 쓰게 되면은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강조하는 용법. 그래서 남을 수 있고 진짜로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한다는 건 뭡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을 협상을 하는 거지 갈등 사항까지 협상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차이에 대한 영역, 즉 이견이 생긴 그 영역은 협상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수 있고 진짜로 남는다. 강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Will perhaps 아마도 be the subject of future negotiation. 그렇죠? 미래의 협상 주제가 될 것이다. 아마도. 그렇죠? 퓨처가 이제 미래, 뭐 향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렇죠? 남아 있으니까 협상이 안 된 거잖아요. 갈등 사항으로 남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든지 그렇죠. 상황이 항상 바뀌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A가 B보다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나중에 좀 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반대로 B가 더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또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은 그 갈등 사항까지도 어떤 협상의 주제로 서브젝트로 삼아가지고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or, indeed는 이제 참으로 과연 그런 얘기죠. indeed 참으로 remain, irreconcilable. 자, reconcile이 협상하다는 저기 화해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A에 B가 붙으면서 E가 생략됐는데 화해할 수 있는. 근데 거기 이제 IR이 붙으니까 부정어죠. 화해할 수 없는. 그래서 remain 다음에 형용사가 보게 되면 이제 협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남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보면은, 자, 이견이 생기는 영역. 자, 이견의 영역. 이견이 생기는 영역은 종종 남을 수 있고, 진짜로 남는다. 그리고 아마도 미래의 협상 주제가 될 것이다. 또는, 진짜 화해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will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will하고. 그래서 이제 이 리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형식에 쓰이는 이제 불완전 자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형식에 쓰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become처럼 생각하면 돼요. become처럼 뭐가 된다. 그래서 화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좁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상대를 인정하고 타산지석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사실 갈등 상황도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인정하기 싫은 거죠, 사람들이.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 내가 만약에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 입장이었다. 입장이 한번 대보면은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이해도 어떻게 보면 또 주관적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야, 너 저번에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서 내가 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는 거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자꾸 풀어나가면은 갈등이 생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잘 안 하죠. 안 하다 보니까 갈등이 그대로 남게 돼요. 그래서 나 혼자 대화 없이 나 혼자 그 사람 입장에 자꾸 대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만은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인 거. 그렇죠? 그래서 이 협상은 어떻게 보면 대화가 진짜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자꾸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입장만 얘기한다. 그럴 때는 허심탄회하게 서로 간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풀릴 문제가 거의 없죠. 안 풀릴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죠. 입장이 그렇게 돼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하고 지금 바로 연결되잖아요. The areas of common interest. 이게 형식상의 논리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outcome, common interest, the areas of common interest, areas of difference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끝난 말에서 다음 말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게 형식상의 논리 구조거든요. 그러면 A가 C 다음에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4번이 답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고 시간이 좀 있는 사람은 마저 더 읽고 답을 확정 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볼까요? 일단 A가 이제 답일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A를 이제 다 읽어보고 그리고 B하고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그것도 이제 마저 확인하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In those instances in which the parties have highly antagonistic or
for right relations. The process is likely to be dominated by the expositions, very often in public, of the area of conflict. 자, 그러한 경우에서, 자, 전치사 in으로 연결됐죠? 그러한 경우에서, 그러한 경우니까 뭡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 앞에 있는 문장. 이렇게 이견이 생긴 것들이 협상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서 또 전치사 in 위치로 연결됐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치사로 연결이 되면은 이 경우들이 이 뒤에 문장에서도 부사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부사구 역할. 주어 나왔죠. 더 파리 당사자들 그렇죠? 동사 나왔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 딱 끊어지고 그리고 in 위치로도 연결해서 그러한 경우에서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들이 여기서 또 그런 경우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서 당사자들은 매우 antagonistic이 이제 적대적인 그런 뜻이죠. 매우 적대적인 relation 관계를 갖게 되고 그렇죠? 폴라가 이제 우리 양극을 얘기하잖아요. 폴라 그렇죠? 그래서 폴라이즈 해갖고 이제 양극화하다라는 이제 동사로 또 쓰인 거거든요. 이제 PP 형태가 됐으니까 양극화된 관계, 적대적인 관계, 양극화된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서 그런 경우가 요 앞문장 그렇죠? 그렇죠. 적대적이 되고 양극화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process 이제 과정 절차 이런 뜻이 되죠. 그 과정 절차는 is likely to be dominated. dominate가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되는 거죠. 되기가 쉽다. be likely to 뭐하기 쉽다. 지배되기 쉽다. The exposition이 이제 우리 보통 뭐 전시회를 엑스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exposition 전시. 전시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여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표현, 뭐 보여주기에 의해 지배되기 쉽다. 매우 종종 공적으로, 그렇죠? Of the areas of conflict, 갈등의 영역의 exposition이에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그 영역을 보여줌으로써 갈등하는 그 영역을 보여줌으로써 매우 종종 공적으로 보여줌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좀 이제 부사구로 좀 따로 띄워놓고요. 매우 종종 공공연하게 갈등의 영역을 노출시킴으로써 그러한 과정이 지배되기 쉽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더 프로세스는 이제 앞문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은 협상을 했는데 어떤 인식을 하고 그렇죠? 인식을 했어요. 공통의 이익이 뭐고 갈등이 뭔지. 그리고 나서 공통의 이익은 명확해지고 정제되고 그리고 협상화된 형태나 실체로서 받아들여지고 그렇죠? 근데 이견이 된 거는 그냥 남는다 그랬죠. 그 과정, 그렇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협상의 과정. 그런 이제 과정들이 갈등의 영역의 노출, 갈등의 영역을 보여줌으로써 지배되기 쉽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협상한 거는 이제 서로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슈화가 안 되죠. 공공연하게 더 내세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협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뭡니까? 자꾸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꾸 투정을 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거 안 사줬어? 나 좀 사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갈등의 영역이에요. 안 사주니까. 자꾸 사달라고 이제 때를 쓰는 거죠. 그게 엑스포지션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얘기함으로써 그 과정이 그렇게 이제 지배되기 쉬운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되거나 양극화된 그런 관계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로 그냥 남게 되면 끝인데 이 상태대로 남게 되면은 즉 이견이 생긴 그런 영역이 협상이 안 되니까 그냥 남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그대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꾸 공공연하게 이슈화 시켜서 갈등의 영역을 엑스포지션 노출시킴으로써 자꾸 때를 쓰므로써 그 과정이 지배되기가 이제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때를 쓰므로써 이 과정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영향이 어떻게 되냐면 적대적이 되는 거죠. 상대방은. 그냥 이 상태로 문제가 있는 상태로 그냥 남고 공통의 이익을 확인했으니까 서로 만족하고 윈윈하면 될 텐데 갈등이 생긴 부분을 봉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이런 이제 갈등 영역을 자꾸 노출시키게 되잖아요. 그렇죠?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럼 상대방을 자꾸 욕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A 네가 잘못했어. B 네가 잘했어. 잘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서 그런 관계가 자꾸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 적대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극화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공통의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프랑스에서는 이제 요 내용들이죠. 적대적이거나 양극화된 관계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이견의 영역이 그대로 그냥 남아 있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걸 갖고 자꾸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인퍼블릭 공공연하게 이슈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엑스포지션, 노출, 표현.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 즉 적대적이 되거나 양극화된 관계가 되는 그 과정이 이런 이제 노출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쉽다. 그러니까 지배당하기 쉽다는 것은 뭐냐면 이 노출에 의해서 이런 과정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자 이제 삐워볼게요. In this and sometimes the other forms of negotiation 이러한 그리고 때때로 다른 형태의 협상에서 자 이제 이러한 이제 형태의 협상이죠, 그렇죠? 이러한 형태의 협상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 these are 그렇죠? 다른 형태의 협상, 때때로 다른 형태의 협상, 그렇죠? 이러한 협상이니까 지금 이제 앞에서 C하고 A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협상, 그렇죠? 협상은 다른 기능을 한다. 상충하는 이익을 화해시킨다기보다는 다른 기능을 한다. 어떤 다른 기능을 하는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죠. These will include delay, publicity, diverting attention, or seeking intelligence about the other party and its negotiating position. 자, 이것들은 자, 다른 기능을 한다. 이 내용이죠, 그렇죠? 다른 기능을 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것들은 포함할 것이다. delay,
지연. 쉽게 말하면 이 남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이제 협상하지 않고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publicity, 홍보, 홍보. diverting attention, 주의를 돌리는 거. 우리 그렇죠. 그 문제가 자꾸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거, 다른 거. 뭐 오늘 날씨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갔다 온 얘기 한다거나, 즐거웠던 뭐 옛날 얘기를 한다거나, 재밌는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의를 돌리는 거죠. 그다음 이제 이 퍼블리시티 이제 홍보인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또는 seeking intelligence about the other party,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정보, intelligence, 지식, 정보, 뭐 기밀,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협상이 어떤 우리가 이제 서로 타협점을 찾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협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화해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협상을 자꾸 미루는 거죠. 딜레이. 또 협상에 대한 이제 그 홍보를 이제 자꾸 이제 자기 편을 이제 결집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야 A는 이게 문제라는데 우리는 이게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입장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의를 돌리는 거,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쪽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거. 자, B에는 누가 실권자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면면들을 더 체크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nd each negotiating position. 자, 여기서 이제 the other party를 it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유격으로 이제 each로 썼는데 그 다른 쪽에 그 협상하고자 하는 포지션, 입장에 대해서. 그래서 about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about으로 입장에 대해서 어떤 기밀, 정보, 지식을 찾는 거. 자, 그래서 그 다른 쪽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찾는다는 것은 그 협상 당사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면면들을 이제 뭐 가정사라든지 뭐 그 면면들을 이제 어떤 기밀로서 찾아본다는 거고, 또 그 협상 당사자의 그 타협하고자 하는 그 입장,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 얘네들이 뭘 주장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텔리전스 정보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보도 되고 지식도 되고 기밀도 되고, 여기서는 이제 뭔가 찾는다는 의미가 이제 어떤 숨겨져 있는 얘기를 찾는다는 의미가 좀 강하니까 어떤 기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협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협상을 통해서 공통의 이익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견이 있는 거는 남겨두고, 이런 게 이제 이러한 협상이 되는 거고요. 다른 형태의 협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협상이 어떤 화해를 시킨다기보다는 다른 기능을 한다는 거죠.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협상을 통해서, 자, 우리 협상하자 해놓고 우리 이번에는 좀 해결이 안 되니까 다음으로 미룹시다. 다음에 만나서 다시 또 합시다. 이런 게 이제 딜레이, 지연이죠. 그렇죠? 이런 기능도 한다는 거예요, 이 협상이. 그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알려야죠. 우리는 이런 주장을 갖고 있는데 이는 이런 주장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주의를 또 환기시키고, 주의를 또 좀 변화시키고, 또는 어떤 상대방의 기밀을 파악하고, 또 협상하고 있는 그 포지션, 입장을 한번 더 체크해보고,
뭐 이런 게 또 이제 협상이 주는 다른 또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협상이라는 게 꼭 어떤 이제 양자 간에 결론을 도달하는 거 그것이 이제 목적이긴 한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과정에서 이런 이제 역할들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B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 되는 건데요. 항상 이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면 좋고요. 만약에 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끝에 있는 그 말들하고 같이 매치를 좀 시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average of difference, the average of common interest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4번이라고 나왔는데요. 항상 문제를 풀고 나면은 이제 확인하는 작업도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이제 37번 문제도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거든요. 항상 이제 중요한 거는 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답이 4번이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4번이 왜 답으로 도출이 됐는지 그 과정이나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물을 바라보는 기준 또 문제를 풀어 나가는 해법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를 접하게 되더라도 거기에서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험 문제로 나오는 그런 이제 지문들은 기본적으로 좀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지문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로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 생뚱맞은 얘기가 나오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B가 두 개가 있고 C가 두 개가 있다. 이 정도에서 1번이 답이 아니겠구나 하는 정도의 감 정도는 체크를 해둬야 되는데 항상 100%는 없다 그랬죠? 100%는 없지만 100%는 마찬가지예요. 학교 시험에서는 1번이 답이 될 수 있도록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수능을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에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게 되면은 비난 아닌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순서에 맞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리스닝 공부차 잘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Negotiation can be defined as an attempt to explore and reconcile conflicting positions in order to reach an acceptable outcome. Whatever the nature of the outcome, which may actually favor one party more than another, the purpose of negotiation is the identification of areas of common interest and conflict. In this sense, depending on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the areas of common interest may be clarified, refined, and given negotiated form and substance. Areas of difference can and do frequently remain, and will perhaps be the subject of future negotiations, or indeed remain irreconcilable. In those instances in which the parties have highly antagonistic or polarized relations, the process is likely to be dominated by the expositions, very often in public,
of the areas of conflict. In these and sometimes the other forms of negotiation serve the functions other than reconciling conflicting interests. These will include delay, publicity, diverting attention, or seeking intelligence about the other party and its negotiating position.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아무튼 그 논리 구조 문제를 이제 체크하는 그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항상 직독직해로 하나하나씩 읽어나가면서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을 꾸준하게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은 또 37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